계속해서 정치권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오늘 조선일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 그런데 인정을 했으니까 사실은 뭐 불법 도박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의혹이라고 해도 되고 도박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한 거죠? 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백을 하는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 해외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뭐 자기는 뭐 도박꾼이라고 생각한다라든지 본인이 그렇게 글을 썼다? 예, 얼마를 땄다, 얼마를 잃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뭐 이 서울 시내에 뭐 이곳저곳 저곳에 그 도박장을 뭐 이렇게 찾아다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썼어요. 그리고 그 쓴 아이디가 인스타그램에 그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아이디와 이제 동일하다라는 이제 그래서 추측된다라고 이 조선일보는 보도를 했는데 그거를 바로 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들 맞다, 사과한다. 그렇게 바로 이 사실을 인정을 했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조간신문에 관련 내용이 보도가 됐고 아침 8시쯤에 이재명 후보가 먼저 입장문을 발표해서 인정하고 사과했고 오늘 아침 회의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가 참석을 해서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사과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 저한테 아마도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언론인들 앞에서 국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직접 고개 숙이면서 사과 인사까지 했습니다. 김영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번 대선만큼 이렇게 그 후보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리스크가 큰 대선이 있었나 싶습니다. 참담하죠. 이재명 후보가 즉각적으로 대국민 사죄를 한 것은 뭐 잘한 일입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도박을 했다고 하는 그 장남이 사실은 20대 후반 정도의 그 완전히 성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본인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게 그냥 대국민 사죄나 사과로 끝날 일인지도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실정법 위반이란 말이죠. 불법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또 조사나 수사도 아마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대선 후보들 가족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우리 국민들, 일반적인 가족의 도덕적인 수준에 아주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대국민 또 사죄를 하고 이런 일은 뭐 여야를 떠나서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정말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이렇게 아마 그 양 후보는 서로가 서로의 이게 그냥 그 의존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도덕적 기준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할까 그런 그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는 고개 숙여 사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은 자식의 일이지만은 잘못된 불법적인 게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일 겁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의 허위 경력 의혹이 상당히 지난 이틀 동안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고요. 결국 김건희 씨가 사과드립니다라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이번엔 또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까지 제기가 됐고 이 후보가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미리
이런 가족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검증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좀 의아스러운 측면이 예. 있는데요. 뭐 그 과정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아마 뭐 구구절절하게 그 뭐 중간중간에 있었던 일들도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뭐 있었을 테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일이죠. 실정법 위반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를 하고 또 본인 입을 통해서 사과를 하고 또 90도 국민들께 90도 사죄의 절을 또 드렸습니다. 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잘못한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져야 될 법적 책임이 있다면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되면 말이죠.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모르겠습니다.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공소시효가 거의 다 끝났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미 뭐 고발 조치가 다른 단체로부터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고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도 아마도 또 어디선가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후보 부인, 후보 아들이 모두 다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사상 초유의 대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을 일이 있으면은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국민들하고 똑같이 일반적인 국민들하고 똑같은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국정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지금 뽑는 것인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범법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고요. 그 허위 경력 기재 문제도 자세한 내용이 아직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그 반응은 이 죄라면 죄다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그것은 죄라면 죄가 아니라 죄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디 그 취직을 위해서 또는 뭐 학교 진학을 위해서 경력을 기재할 때 허위 경력을 적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자가 있는 것이고 경쟁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 경력을 적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출직의 경우에는 허위 경력을 적게 되면은 당선 무효형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만큼 굉장히 그 살아온 과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하게 입장을 좀 밝히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시효가 지났으면은 이제 그것은 뭐 처벌할 그런 길은 없겠으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죄하고 사과드리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게 옳겠죠. 제가 한 말씀만 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서는 두말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조사받고 책임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과 관련된 문제는 조금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의 어떤 네. 상징과도 같은 그것으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신정아 씨, 동국대학교 신정아 씨 학력 위조 사건을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업무방해의 죄, 그다음에 사문서 위조의 죄 이걸로 구속 기소를 합니다. 남을 수사할 때는 가혹했죠. 출구를 틀어막고 가혹하게 수사를 하고 윤석열 후보 본인과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관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기획 공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공정과 상식에 그것을 무기로 해서 대선 후보가 됐다면 이제는 공정의 껍데기는 벗어 던져야 된다. 상식의 껍데기는 벗어 던져야 된다. 지금 최소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수원여대, 서일대학교, 안양대학교, 국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이 5개 대학에 그것도 교묘하게 글자 한두 글자 그리고 받지도 않은 상 그리고 수상 실적을 단체로 받은 것을 마치 개인이 받은 것처럼 굉장히 이게 이 재질이 안 좋은 수법이 안 좋은 네.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허위
이력과 경력과 수상 실적을 넣는 겁니다. 공정과 상식의 대표 선수, 상징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문제와는 저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하긴 하지만 성격이 좀 틀리다.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의 껍데기는 벗어 던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남을 수사할 때는 가혹하게 본인과 가족에 있어서는 한없이 관대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윤석열 후보의 공정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서 정화석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상당히 수세에 있었는데 오늘은 공세로 전환했겠어요? 공세로 전환하면서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네.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가족 리스크고 이게 뭐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그렇게 떳떳한 지금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긴 하는데 다만 이 도박이라는 부분은 명백한 이제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고 아직 뭐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공세를 조금씩 좀 올려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550만 원을 땄다, 얼마를 잃었다 이런 이 정도의 그 이 따고 잃는 형 정도의 그 도박이 되려면 판돈 규모가 얼마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이런 거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은 김건희 씨의 부주의한 이력서 기재와는 차원이 다른 현재 진행형 범죄 행위다. 도박 자금이 상당하다.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수사가 돼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을까요? 이재명 후보 오늘 아들 도박 관련해가지고 예, 대국민 사과문 발표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면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이 도박 의혹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 네. 글쎄 그거 뭐 본인 저도 아까 그 기사를 제대로 못 봤는데 오른쪽입니다. 네? 이쪽? 이렇게 말씀하죠. 뭐 어디에 뭐 그 본인이 사실상 시인하는 뭐 이런 그 자료가 다 있다면서요? 네?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아주 없는 모양이죠. 후보님 오늘 오전에 그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그 네. 부인이나 그 후보께서 공식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제 사과하신다고 했는데 공식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뭐 아주 공세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인의 허위 경력 의혹,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독인, 객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경중을 따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제3정당에서는 과연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이냐 정의당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정의당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콩가루 대선이 역대 있었습니까? 하다못해 이제는 불법 도박까지 콩가루 대선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 이모 씨가 상습 불법 도박 범행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문으로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미 대선은 콩가루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에 대한 비전과 민생을 향한 정책은 없고 온통 양당 후보와 가족들의 범법 행위로만 도배되고 있습니다. 양당과 두 후보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콩가루 대선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콩가루 대선. 콩가루가 상당히 맛있는데 말이죠. 이 콩가루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비판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아마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거대 정당의 두 후보를 향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않고 그리고 또 자기 가족이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를 다스리기는 힘들다. 그런 아주 오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증명해야 됩니다. 네, 콩가루 대선이라고 하는 정의당 대변인의 말이 상당히 아프게 다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는. 김영우 전 의원님 어떠세요? 저런 이야기를 들어도 할 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 없죠. 그리고 뭐 사실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조국 사태 때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또 그 내부적인 뭐 성추행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정당, 그다음에 모든 정치인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과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잘못된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아마 대한민국 정치학 원론에도 이 정치인들의 어떤 사죄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사죄해야 되고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말이죠. 지금 뭐 즉각적으로는 사죄를 하고 이럽니다마는 국민들 마음은 진짜 편치 않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인데 지금 이제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마당에 그렇죠. 또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그럼요. 얼마나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지금 타들어가겠습니까? 너무 좌절됐습니다. 이제 또 뭐 9시까지 10시까지 이렇게 영업 시간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밀란이 일어나도 시원치 않은 판에 어떻게 보면 이 대선 주자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이런 리스크가 계속 하루 멀다 하고 뭐가 하나씩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사죄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더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야죠. 지금 이게 뭐 아주 오랜 과거에 또 벌어진 일도 아니에요. 그 도박 문제만 해도요. 그 성인이 벌인 문제고 2019년, 20년 막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죠. 그때만 해도 이재명 후보도 다 대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었고 또 경기도지사 공직에 있었고 이런 때 아닙니까? 그런 때 많은 청소년들 만나가지고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꿈도 이야기하고 내일에 대한 대한민국의 내일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녀의 일,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몰랐다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일만 잘하면 뭐합니까? 일도 잘했는지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가족의 일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다 생각하고요. 이번에 재빠르게 사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말이죠. 역대 대선을 돌아봐도 그렇고 정화석 의원, 후보의 정책과 비전, 저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왜 그런 기사를 잘 쓰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받곤 합니다만 정작 뭐 1997년, 2002년 대선 때는 이해창 후보 아들의 병풍 의혹, 이런 어떤 가족과 관련한 의혹, 후보 본인과 관련한 의혹, 이런 것들이 대선의 가장 큰 쟁점이 돼버리고 마는, 그래서 정책과 비전 경쟁은 실종되고 마는 그런 양상이 이번에도 결국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예, 그 뭐 정책, 비전,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토론하고 논쟁하고 대안을 찾고 보다 나은 걸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일단 뭐 누구 가족이 어떻더라, 뭐 누구는 누구 어떻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네거티브 공격에 의해 가지고 여태까지 표심이 많이 좌우됐던 그런 우리 정치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뭐 우리가 좋게 얘기를 하더라도 또 후보의 자질 검증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선거의 한 요소이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참 이번에는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뭐 비호감도가 높은 대선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점점 이렇게 하루가 멀다 않고 터지는 이런 가족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자칫 이 대한민국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 이런 쪽으로 이 발전해 나갈까 그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은 뭐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현장에서 열심히 대선을 직접 경험하고 계시는 거고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정작 후보들이나 캠프에서는 자, 우리의 정책과 비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상대 후보의 이런 실체, 가족과 관련한 의혹, 본인의 의혹 그래서 그게 나오면 더 공격을 강하게 하고 우리 후보나 우리 후보 가족과 관련한 의혹이 나오면은 이거는 그 리스크를 줄이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뭐 국민들의 부정적 시선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뭐 저희들 캠프 입장에서는 또 나름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근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까 독인 객인 말씀하시던데 이게 내용도 잘 모르는데 어떻든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니까 이 국민들이 이게 어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마음의 여유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뭉뚱그려서 이거는 정말 아까 정의당 뭐 대변인 이야기대로 콩가루 대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께서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국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어떤 정책 경쟁이 실종되어버린 이 대한민국의 2022년도 대통령 선거 국면을 완전히 바꾸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정책 토론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정책적 차이라든지 또는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의 차이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언론과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왕에 뭐 국민들이 이 후보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더 높은 도덕적 품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칩시다. 양보해서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정책 경쟁을 하려면 TV 토론, 토론에 두 분이서 모든 언론사 섭외해가지고 지금 언론들 다 모시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콩가루 대선이 되고 있는 이 국면을 완전히 그냥 판을 바꾸려면 TV 토론 10번, 20번이고 저는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실종돼 있는 정책 경쟁 저는 될 수 있다. 되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벌써 2달 전부터 윤석열 후보에게 끊임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토론 좀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나오셔가지고 정말로 정책 경쟁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토론은 물론 필요하고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국민들께 전달하는 그 기회가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특히 양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이 상호 토론이 없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실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정책이 전혀 없는 게 물론 아니죠. 하지만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신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믿더라 말이죠. 그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진지하게 얘기한들 그거를 믿어야 될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말의 잔치입니다. 지금 오히려 정말 많은 말을 하고 막말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은 말 속에서도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말 바꾸게 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지 무슨 뭐 그 두 후보가 상호 토론이 없기 때문에 정책 선거로 가지 않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깊게 그 정책의 그 배경에서부터 말이죠.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마디로 툭 내던졌다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표는 이재명은 합니다인데 또 다른 장소에 가서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입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토론을 통해서 해결이 될 문제일까요? 저는 진정성, 그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토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마디 두 마디를 하더라도 말수가 적더라도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의원님 한 마디 더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김영우 의원님 말씀 때문에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토론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예, 그거는 하게 될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단 3번밖에 못 공식 선거운동 기간 딱 3차례밖에 없죠. 3번입니다. 예. 3번으로 되겠습니까? 김영우 의원님 그 말씀 때문에 TV 토론이든 정책 토론회가 더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 토론의 그 숫자, 횟수를 정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도 보면은 예전에도 그 아주 경선이 심했을 때도 왜 정책 선거가 되지 않느냐, 왜 네거티브 선거, 흑색 선거로 가느냐 이런 그 따가운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요, 그렇게 후보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서도 이게 진영으로 완전히 이런 식으로 나눠진 상황에서는 정책을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편이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편에서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기 때문에 정책 토론이 되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우 전 의원께서도 토론의 필요성을 부인하시는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예, 토론은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다 토론에 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다음 주에 또 이재명 후보가 나오기로 약속이 돼 있고요. 저희는 2시간 전부를 할애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일정상 1시간만 하자고 해서 아마 가장 긴 한 후보를 모시고 하는 토론으로서는 가장 긴 토론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측에도 여러 차례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실무진에서는 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후보의 확답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까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윤석열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2시간을 다 할애해서,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경선 때도 한번 나왔었고 이번에 후보가 돼서 다시 나오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아직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전체적으로 토론에는 좀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지금 뭐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그 요즘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식 하시는 분대로 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하시는 분대로 이게 취미와 취향에 따라서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 구독자 수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두 후보를 모시고 그 라방, 소위 말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다 됐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마 그 못 나가겠다 이래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만 부르면은 좀 이게 형평에 안 맞아가지고 결국 못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도 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예. 양쪽에 섭외 요청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사람 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후보들이 온 데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거리두기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속으로 들어가는데 대선 후보들이 때로는 저 윤석열 후보는 마스크도 잘 안 끼는 모습들 자주 보이는데 그래 돌아다니는 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민폐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맞는 선거 캠페인 해야 되죠. 그 가장 중요한 게 토론회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식 선거운동 전에라도 토론회를 더 많이 해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내보이면 될 문제다. 저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TV토론 활성화돼야 알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신속하게 사과를 했다.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과를 하면 그 사실관계에 대한 뭐 후속 보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없는 편이 되고 처음에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그게 아니다 내지는 뭐 조건부로 그게 죄라면 죄겠죠라고 이야기하면 후속 보도가 잇따르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후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